오랜만에 주식 선물 상하방 종목 좀 하겠습니다. 오늘 버블 있는 종목 중에서 제약주만 조금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이 움직임하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CJN의 현재 가격이랑 지금 주식 선물 가격이 다르죠.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은 현재가보다 매우 낮게 주식 선물이 뭐 며칠 차이가 아닌데도, 만기가 며칠 차이가 아닌데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건 사실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메디톡스라든가 하여튼 뭐 여러 있었죠. 저희가 아모레 퍼시픽도 그랬고 메디톡스, 한미약품 다 하방 종목의 투자 종목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 어떤 종목을 끌어올렸을 때, 예를 들면 CJN도 지금 낮습니다. 그 지금 현재가하고. 그래서 보통은 1%가량, 제 기억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3%까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차이가 벌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 백어데이션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락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알고, 미리 알고 요걸 움직이는 작전 세력 쪽 애들이겠죠. 누군가는 미리 알고,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 7만 원인데 막 6만 뭐 9천 원에 또 매도를 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가격 형성되는 거겠죠. 그죠? 지금 가격 7만 원인데 이렇게 낮아져도 보통 한두 달, 뭐 길게는 세 달까지는 올려 붙이더라고요. 두세 달. 근데 이렇게 가져가면서 두세 달이 지나고 나면은 그 후에 이렇게 되면 상승하는 사람들 현재가보다 더 싸게 더 많이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두 달 정도 지나서부터 이 가격은 막 더 벌어지기 시작하고, 올랐으니까요. 더 벌어지면서 그 후에 급락을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참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많이 벌어져서 이 기간에 하락했다가 또 상승시키는 구간에서는 또 그 가격이 또 줄어듭니다. 어떻게 아는지, 오를 걸 어떻게 아는지 그 가격이 또 다시 좁혀져요. 근데 지금 보면 83,300원인데 보시다시피 82,800원이죠. 이 종목도 또 어떻게 알았는지 하락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이렇게 낮게 백워드가 형성돼 있어서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요거를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JN도 지금 가격이 26만 4천 원이죠. 근데 요것도 지금 주식 선물은 2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백오데이션이 길어지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백오데이션에도 오를 수 있지만은 이것이 길어지면은 이제 하락가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CJ는 지금 일단 이평선을 다시 깨고 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61선을 깨게 되면은 추세가 이탈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만약에 이거 이탈하게 되면은 좀 많이 하락을 좀 걱정해야 됩니다. 하락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21선은 다시 깼고 조금 상황은 하락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럼에도 61선 지켜내고 다시 21선 회복해서 상승하면은 하방 투자는 줄이시고 상방은 투자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지금 상방 투자는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일부는 하방 투자하는 중에 만약 61선 깨게 되면 조금 강하게 늘려보면 좋을까. 근데 강하게 늘릴 때는 61선을 기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회복하게 되면 줄이고, 그걸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61선 기준으로 아래로 가면은 하방 우위, 거기에 뭐 배당을 하세요. 여러분이 금액을. 아니면 지켜내게 되면은 다시 회복하게 되면은 다시 줄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MACD 하방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고, 물론 지금 백워드가 벌어지고는 있지만은 지금 선물 가격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많이 하락할 때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때는 거의, 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2, 3%까지 벌어졌던 걸로 기억해. 2, 3%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동안. 지금은 1% 정도는 벌어지는 것 같은데, 1%까지 아니네요. 괴리율이라고 뜨죠. 이 괴리율입니다. 괴리율 0.64% 세트. 근데 CJN이 괴리율이 좀 큽니다. CJN이 지금 3%가량 벌어지고 있어요. 괴리율이 3.48%. 이거 꽤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율 상으로 CJN이 조금 하락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올 같은 경우에 버블은 큰데 아직 괴리율은 크지가 않네요. 지금 요즘에 하락은 했는데, 뭐 지금 이 이평선을 지켜낸, 지금
지켜내면 반등 타이밍 같은데 그래도 최근 저점을 좀 깨가지고 이 지점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121선 살짝 깨졌는데 여기 감아 올리지 못하게 되면은 하방 유지하시고, 만약 여기 조금만 감아 올려도 21선하고 같이 회복되죠. 그러면은 좀 하방 줄이시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워낙에 버블이라 지금도 이것도 참 희한합니다. 원래 여기서 꽤 많이 보세요. 3,800원 하나 거의 10배 뛰었죠. 10배 띄운 다음에 이것도 참 희한해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무너졌죠. 무너져 내렸는데 이렇게 감아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공급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약 바이오에 펀드로 공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돼봐야 결국에는 몇 번 오르던 간에 결국엔 나중에는 떨어지게 됩니다. 괴리율 제약주뿐만 아니고 조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2% 아래고요. 두산 중공업 볼까요?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니네요.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바켓. 찾아보시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많이 벌어질 때 두산 인프라코어처럼 많이 공매도도 많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인프라코어 차트인데요. 뭐 차트는 지금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살짝 깨지려고 하고 21선 살짝 깨지긴 했네요. 예. 단 이 백워데이션이 좀 오래도록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조금 버블 있는 종 영진약품 잠깐 볼까요? 영진약품은 이제 마지막 파동까지 실패하는 거죠. 보시면은 설명드렸지만 1차 파동, 2차 파동 나왔고 3차라고 하기엔 작았다가 코로나 빌미로 크게 왔었죠. 크게 왔는데 한 2배 넘게 뛰었는데 바로 깔아앉아 버렸습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더구나 깔아앉으면서도 보세요. 나중에 파동이 나왔는데 21선 지키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21선을 깨게 되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경우가 막 여기서 사실은 더 지지분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완전 바닥 레벨까지 와서는 반등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더 하락하다가 반등 조금 나오고, 어쨌든 이 종목도 이 아랫단이 깨지게 되면 여기나 여기는 이미 깨졌죠. 지난 저점을 깨졌으니까 좀 더 하락 가능성이 크고 좀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영진약품도 일부 물론 이게 한번 파동이 나오는 이제 조정이 깊어져 가지고 언제든지 한번 튀어 오를 수는 있는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방을 더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예, 애매한데 그러면은 이럴 때도 역시 이평선을 정해서 이것도 61선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61선 회복하게 되면은 좀 61선, 21선 회복하게 되면은 좀 줄이고 그렇게 하고. 근데 영진약품도 아직 버블이 좀 커가지고요. 자, 눈에 발라두세요. 요런 게 이 마지막 파동에서 여기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도 죽고. 한미약품 보시겠습니다. 한미약품도 비슷한데 그래도 그나마 PBR은 더 낮고, 보세요. 1차 상승, 2차 상승 엄청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가 볼 때 셀트리온도 이쯤인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지금 이쯤이에요. 중간에도 또 한번 크게 반등 나오죠. 이거 월봉이라 그러는데 드문드문 이런 짝짝 필진 담는 게 다 반등이에요. 여기 다 반등인데 그 당시는 크죠. 막 50%도 오르고 막 그래요. 여기 막 30% 오르고 막 그러는데 이 방등도 크죠. 그래서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지만은 결국엔 이렇게 된다. 아마 셀트리온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그래도 셀트리온은 이제 합병이 남아 있어서 글쎄요. 근데 합병이 남아 있는 것 치고 너무 힘을 못 써서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21선하고 MACD 하향이랑 21선 깨졌을 때 여기죠. 여기서부터는 회복을 아직도 계속 못하고 있죠. 회복되기 전까지 일부는 인버스래 매도를 가져가도 된다. 매도 포지션 가져가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저점을 깨가지고 원래는 좀 더 여기 깨면 원래는 더 하락합니다. 근데 워낙 감아 올리길 잘해서 그런데 원래는 조금 더 하락하다가 글쎄요. 여러분 보시면 정확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죠. 기관이 빠져나가서 이때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역시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이 던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의 물량은 블록딜로 기관에 넘어갔고 기관들이 유니온해서 올렸다가 기관이 빠져나가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개인들만 이제 죽으러 달려드는 거죠. 왜냐면 외국인들은 지금 다 빠져나갔는데요. 단 이후에 반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등이 있다고 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기관이 계속 나가면은 조심하라.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MACD 이평선 두 가지는 주요했죠. 21선하고 MACD 하향은 주요했다.
지난번에 MACD 하향 나고 하락가면서 크게 얘기했던 요날이던가 3% 오른 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셨던 분 계신데 댓글에 제가 안 좋게 얘기를 하고 하향 신호가 뜬 다음에요 3% 정도가 아니라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더 오르고 만약에 상향되면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하향이 뜬다고 해서 바로 하라고 그래야 다시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단 이것이 하나의 지표로서 되게 좋은 지표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먹혔습니다. 이게 떴다는 것은 상승 추세를 일단 깨지게 되면은 이렇게 MACD 하향 먼저 뜨고 되게 좋은 신호니까요. 이후에는 상향 뜰 때까지 다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중에는 5일선 회복하거나 하면은 조금 인버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반등이 그러니까 차트대로 보면 조금 더 하락 후에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반등이 나올 텐데, 근데 이게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도 뭐 지금도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한데, 근데 의외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조금 아시고, 그래서 5일선 회복 전까지는 함부로 반등 전환을 함부로 예상하면 안 됩니다. 예. 설명이 됐나요? 어쨌든 다들 위치가 좀 안 좋아져. 시즌도 뭐 좀 안 좋아요. 61선은 아직 깨지 않았지만 21선 깼고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안 좋아졌고 하락을 했고 하나바이어도 요즘에 안 좋고 다들 1차 파동이 그러니까 반등 파동이 나왔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게 안 좋은데 근데 또 이제 조정이 좀 많이 나온 상태라서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조금 더 하락을 하다가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 종목보다는 사실은 더 문제인 종목들이 많죠. 예를 들면 메지온이나 뭐 알테오젠 이런 애들, HLB, 제넥신 막 이런 종목들 훨씬 더 ABL 바이오 문제가 많은 신라젠급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종목들은 주식선물에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주식선물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거의 다 흑자 종목 내지는 조금 적자더라도 약간은 그나마 조금 거의 흑자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고평가가 됐더라도 흑자 종목 위주로 해요. 아모레 퍼시픽도 여러분 그렇게 고평가가 되고 메디톡스인가 다 고평가 돼서도 조금씩 흑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식 선물에 저는 적자 종목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들이 공매도를 치죠. 제가 테슬라 공매도를 하고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미국은 공매도가 다 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유튜브에 달린 댓글이긴 하지만은 되나 봅니다. 미국은 다 되는데 우리는 주식 선물에 흑자 종목만 올려놓으면 적자 종목을 공매도는 기관하고 외국인만 치게 해놨어요. 이 망할 놈들이. 그죠? 유일하게 그 적자 종목을 할 수 있는 게 타이거 헬스케어라는 요 종목이 주식 선물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 헬스케어 섹터 선물이 있습니다. 섹터 선물이 뭐냐면은 헬스케어를 검색하시면은 헬스케어라는 섹터 여기 바로 이건 3개월마다 있는 섹터인데 조금 거래량이 좀 적긴 합니다. 아니면 이 타이거 헬스케어 주식 선물로는 타이거 헬스케어라는 이것도 근데 3개월이구나. 이것도 근데 ETF라서 ETF 선물이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구성 종목에 좀 더 신라젠급 종목, 신라젠도 들어있고요. 있는데 그래도 비중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일 크기 때문에 사실 이거랑은 상관없고요. 그러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포함해서 그 외에 뭐 신라젠급 잡주들까지 포함해서 하시고 싶으신 분은 타이거 헬스케어 하방도 가능하죠. 이 종목은 타이거 200 헬스케어라는 ETF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선물인데요. 지금 차트 안 좋죠. 여기 깨려고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향은 이미 이때 떠가지고 이때 하향 쳤어도 됐고, 그죠? 아직도 좀 안 좋은 상태라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등이 너무 컸어.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상승 나오고 물론 이건 이제 18년도고 이건 뭐 15년도에도 한번 이러긴 했죠. 15년도 이건 좀 큽니다. 근데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가로 오름으로 인해서 이거 전에 걸 넘었어요. 센트리온도 반등이 좀 큰 편이었고 그래도 센트리온은 넘지는 못했죠. 어쨌든 이런 헬스케어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화가 납니다. 예. 제가 예전에 신라젠을 공매도 할 수 있었다면은 주식선물 들어왔다면 전재산을 하방에 7만원 이상에서 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랬으면 이제 10분의 1당 당했으니까요. 고점 대비로는 한 거의 20분의 1당 당한 거죠.
그 공매도는 다 기관하고 외국인만 그 공매도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한때 신라젠 비중이 15%가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몇몇 없는 종목 중에 그나마 들어와 있는데 흑자면서 삼바는 왜 안 들어오지? 삼바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흑자 전환했는데 별로 해먹을 적자형 바이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뭐 메디톡스나 한미약품 하락하듯이 그 종목들도 보통 3분의 1, 막 4분의 1 막 그렇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